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또 책을 한 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 저는 암 환자고 또 우리 암 환자나 암 환자 가족을 위한 그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이미 우리는 암에 걸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고서도 행복하게 살까, 행복하게 사는데 좀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샀거든요. 이 책은 나카무라 지니치라는 의사하고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가 두 분이서 대담 형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제 두 분 다 그 암 환자를 자연치유를 하는, 자연치유로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경험담,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이 내용에도 우리 암 환우님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나카무라 지니치라는 이 의사는 나는 암에 걸려서 죽고 싶다 라고 20년 넘게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암에 걸려서 죽고 싶다. 저는 암에 걸려서 죽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 분이 한 분이 항암 2번 하고 간암이셨는데 색전출 2번 하고 온몸으로 암이 퍼져서 돌아가셨는데, 야, 그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정말 그 통증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을 보면서 제가 그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병원에 가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너무 하나님도 너무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원망을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원장님 제발 기도를 나를 빨리 좀 데리고 가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나는 하루라도 하나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암에 걸려서는 죽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내 마음속에 어떤 원이랄까요, 그런 걸 늘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암 환자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암에 걸린 게 행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암에 걸려서 항암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그냥 자연치유로 이게 죽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편안한 죽음일 수도 있겠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거든요.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걸어가던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책에는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한 내용인데 항암제 치료의 효과를 보니까 종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 뿐이더라. 이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항암제의 공격의 3회라는 건 그 정상세포가 더 많더라, 암세포보다. 그래서 정상세포를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암세포를 죽여서 CT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때 타격을 입는 몸의 면역력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암을 해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암세포가 다시 더 커진다. 그래서 90%의 암 환자는 항암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 이걸 임상에서 본인 이 두 의사가 관찰한 내용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카무라 의사는 양로시설을 또 나중에는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양로시설에서
이 환자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암 환자가 제일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기 암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로 노인들이 이제 거의 노환으로 죽는다 할 때는 암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노환으로 죽어가는데 그 노환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입맛이 먼저 떨어지더라. 근데 입맛이 떨어지니까 입맛이 없고 이제 물만 조금씩 마시다가 나중에는 물도 못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영면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처음에는 이 암 환자가 이제 처음에 이분이 그 암 환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암 환자가 올 때 겁이 났대요. 이걸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의사인 본인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때 되면 의료시설이 좋은 큰 병원으로 얼른 후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말기 암 환자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암으로 죽고 싶다. 다른 병보다 오히려 암이 더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의 본인의 경험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를 딱 보면 얼굴에 핏기가 없고 입맛이 없고 또 부쩍 마르더라. 마르는데 가족들은 이상해요. 우리 시아버님이 이러는 정세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딱 보면 의사 선생님은 이분은 말기암이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기암 환자를 영면할 때는 굉장히 편안한데 많은 일반 병원에서는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이 소화기관을 뚫어서 그걸 위루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장에서 대장암, 직장암 이런 거는 또 장루 수술을 하잖아요. 그걸 다 떼어내버리고 그냥 밖으로 배출하는 거. 그렇게 이제 호스를 달아서 하는 그걸 루라는 표현을 하는데 위에서 제대로 안 들어가도 위루 수술을 한다고 그러고 위루 속으로 액체로 된 음식, 그러니까 환자식이죠. 그걸 집어넣는 그런 걸 하는데 많은 보통 사람들한테 건강한 사람들한테 당신 위루 수술을 해서 이 액체로 된 음식을 집어넣는 수술을 원하느냐. 이제 노인이 돼서 암에 걸려서 못 먹을 때. 그러면 본인들은 절대로 손살을 지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안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의 부모님은 그래도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걸 그게 좋은 일이라, 그게 효도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수술을 해서라도 그냥 액체로 된 영양제를 넣고 하면서 사람을 연명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의사는 절대 그걸 안 하고 싶다. 본인은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의사나 환자 가족만 원하는 일이다. 그건 너무나 비인간적인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저도 사실은 그래 위로 수술까지 하면서 목숨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를 않거든요. 차라리 못 먹으면 굶어서 죽는 게 낫지. 그거는 환자한테는 정말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두 의사가 내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곤도마코토라는 이 의사는 통증이 발생을 하면 병원에 일치 안 보내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면 통증 치료를 하고 또 기도가 막히면 기도를 확보해주고 또 이렇게 위암이나 이렇게 장암이나 할 때 우리가 먹어서 항문까지 가는 이 길이 막히면 그 길이 폐색이 왔을 때는 그걸 또 열어주는 그런 처치만 하지 절대 항암 문제를 넣어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게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의 그 견해였습니다. 근데 나카무라라는 의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가족이니까 치료의 득실,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했을 때는 이런 실이 있고 득이 있고 이 치료에는 또 이런 실과 득을 얘기를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라. 나는 이 치료에 대해서 이 치료의 그 장단점을 다 얘기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게 하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겠다. 이게 나카무라라는 분의 얘기였어요. 저도 그 나카무라라는 분의 그 의견에 상당히 맞는 제 이게 심정적으로도 그게 좀 맞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암 환자든 그 본인이 원하는 쪽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는 어느 환자는 본인은 자연치유를 하고 싶다. 나는 병원에서 항암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가족이 항암을 계속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항암을 하고 이제 가족은 항암을 해라, 항암을 하자 하는 게 막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그 환자의 엄마만 환자하고 환자의 엄마만 왠지 항암하면 내 아이가 죽을 것 같다고 엄마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항암을 해보자. 항암을 해서 좋아진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좋아진 쪽만 계속 보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도 만약에 하지 말라고 고집을 했다가 잘못되면 또 엄마가 또 나중에 원망을 받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냥 이제 식구들의 그 의견이 많은 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 항암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중에 항암을 하라고 강조한 사람은 너무 이제 내가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걸 후회를 하고 남은 사람의 몫이 또 그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그래서 뭐 항암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가장 이렇게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의사 나카무라라는 이 의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암과 유사함이 있다. 이게 곤도 마코토 씨의 책에는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암과 유사함이 있다. 그래서 진짜 암은 초기일지라도 온몸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왜? 암세포는 혈액을 따라 돌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온몸에 퍼져 있는 게 진짜 암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척추, 폐, 임파선, 유방 이렇게 다 퍼져 있으니까 저는 진짜 암 같아요. 근데 한 곳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진짜 암이 아닌 경우가 90%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앓고 있을 때 본인은 치료를 하지 않고 처음엔 자연치유를 하겠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이제 간 전이가 왔기 때문에 그때서 뒤늦은 병원 치료하다가 죽게 됐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자연치유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병을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의사들의 생각은 절대 그건 아니다. 분명히 진짜 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CT상에 나타나지 않는 깨알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암은 그 CT상에 나타나질 않아요. 의사들도 그 신체를 열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 군데 똘똘 뭉쳐있는 암도 있지만 깨알처럼 이렇게 이걸 파종형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종해 놓은 것처럼 여기저기 심어 놓은 것처럼 있는 암은 사실상 CT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암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의 암이 이제 나중에는 커졌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자연치유를 하느라고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스티브 잡스의 착각일 뿐이다. 실제로 암이었다면 거기에 CT에 나타나지 않는 암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대담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제거하면 100% 낫는다고 그래요. 100% 전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술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예방적으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진짜로 없던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사암이니까 딱 드러냈으면 끝났는데 그게 계속 뭘 싸대면 특히 방사능은 그 방사능을 발명한 퀴리 부인도 암으로 죽은 것처럼 방사능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도 그렇고 체르노빌에도 그렇고 다 이 방사능 쏘인 사람들 암으로 죽고 그 자리에서 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덜 쏘인 사람은 나중에는 몇 년 사이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의사들 얘기는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은 유사암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진짜 암이든 유사암이든 편안하게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서둘러서 치료하지 마라. 이게 이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해야 돼요? 서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이럴 때 병원에 가서 그때부터 치료하는 게 암이다. 서둘러 치료하지 마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서둘러 치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3개월 만에 자연치유 3개월 만에 암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암이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내 몸을 계속 면역을 올리면 되겠네. 그 면역을 계속 오른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네. 이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암이라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치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검진으로 조기암이 발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조기암이니까 나는 수술로 깨끗이 제거했어. 이제 5년 동안 잘 유지하면 나는 완전히 낫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재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암이었다면 발견되기 전에 이미 다 전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건 나중에 수술을 해도 또 새로운 암이 계속 나타나는 게 진짜 암이고, 그걸 진짜 다 잘라내고 없앴는데 이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유사암인데 그 유사암을 수술을 받아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또 이런 위험한 칼로 몸을 절개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다. 하지만 않아도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이게 얘기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은 진짜 암이라면 다 제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암이라면 절대 100% 제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 자체는 수명만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암 수술한 환자들을 보니까 위암 수술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수명이 가만히 있던 사람보다 훨씬 단축됐다는 내용이 이제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이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고 더 빨리 죽어가는 내용을 봤을 테니까 믿을만 하다. 그래서 위암일지라도 수술 좀 생각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가 효과적이었다는 논문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의사들이 쓴 논문은. 그런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착각하도록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막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착시를 일으킬 내용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문을 많이 만드는데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더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 오다가 저같이 병원에 연락을 끊어버려 안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뭐 1000명의 환자가 왔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안 와버렸다. 700명만 왔다. 계속 치료를 받았다. 300명이 안 온 이 300명은 다 죽은 걸로 통계를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본 논문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도 이미 죽은 걸로 통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안 갔으니까 병원에. 안 오면 죽은 거구나. 이렇게 의사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락이 끊어진 환자를 죽은 환자로 이렇게 치다 보면 계속 있는 환자는 항암제가 이 사람은 더 연명 효과가 더 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락 끊어진 환자를 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 통계는 항암제 치료가 더 오래 산 것처럼 보이는 그 착시를 만드는 논문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암에 걸리면 바로 죽는다. 이렇게 바로 죽는 거라는 건 그런 이제 환자들한테 그 이미지는 의사가 만든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99명의 그 암 환자의 죽음은 숨겨버리고 한 명의 살은 사람만을 부각을 하더라. 그래서 이 산 사람만 부각을 해서 이게 그 항암제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위장이 되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CT 검사를 많이 하는데 흉부 CT 2회만 받으면 피난에 가야 되는 피폭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부 CT, 뭐 복부 CT, 저 같은 경우 뭐 폐 CT, 뭐 뼈 CT, 하여튼 뭐 수도 없이 많이 찍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지는 걸 느꼈는데 그 정도면 정말 피폭인 거죠. 정말로. 그래서 이게 그 항암제 방사선 이게 CT 검사가 80에서 90%는 불필요한 검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 동네 병원에서 이 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다시 가서 CT 그 동네 병원에도 CT 그 촬영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찍었죠. 또 뭐 이 검사 저기 검사까지 다 했거든요. 저 조직 검사까지. 근데 이걸 가지고 큰 병원에 가니까 이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처음부터 다 다시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먼저 찍었던 CT를 좀 유심히 봐주면 좋겠는데 인정 안 하고 다시 찍고 병원 옮기는 데마다 그거 인정 안 하고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 이건 환자는 정말 비폭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장비가 의료 장비가 굉장히 고가 의료 장비 CT 찍는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김의신 박사의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로 계신 암센터에 종신 교수로 계신 분이 김의신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도 제가 읽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온대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본인 찾아와서 암을 낫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박사님 얘기는 한국은 의료장비가 더 좋다. 미국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에 와봐야 더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면 의료 보면 안 되니까 보통 몇 억씩 쓴대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은 한국의 의료장비가 미국보다 더 좋은데 전혀 한국 의료장비가 딸릴 게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의료장비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가 그 영업 실적으로 그러니까 의사 많이 찍게 할수록 투자된 돈 대비 이게 이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인풋이 있으면 그 이상의 아웃풋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영업 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거 찍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T를 찍는 게 과연 나를 위해서 찍는 건가 병원의 영업을 위해서 찍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CT를 그렇게 자주 찍고 싶어도 못 찍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미국은 의료보험이 그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의료보험을 이제 좀 저렴한, 서민들은 좀 저렴한 걸 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비싼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고 하는데, 저렴한 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은 뭐 동네에 뭐 이런 좀 아무래도 낙후된 병원이겠죠. 저렴한 의료보험이니까. 그리고 고가의 의료보험을 지불하는 사람은 또 더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좀 더 좋은 그런 쪽의 병원인데, 그 모든 이제 환자의 모든 그 질환에 따른 그 병원비를 의료보험에서 다 지불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CT를 마음대로 못 찍는다고 그래요. 이게 CT가 이제 장비 그 가격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또 뭐 환자에 대한 그 신체 피폭도 있고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그 의사가 의료보험조합에 이 환자한테 CT를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고 보험조합에서 그 보험회사에서 찍어도 됩니다. 허락이 떨어져야 찍는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렇게 CT 장비 좋고 뭐 정말 병원에서 영업 실적을 위해서 CT를 막 계속 찍어대게 하는 그런 시스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 피폭으로 암을 없던 암도 더 만든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오니까 우리가 CT를 찍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제나 그 이런 뭐 방사선이나 이런 현대적 치료라고 하는데, 과연 현대적 치료가 앞으로 미래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그 지동설을 주장한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처럼, 지금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의료의 그 행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치료법, 이것도 이미 암 산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수만 명의 그 의료진을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그 이 암 치료법이. 그래서 이걸 지금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지동설을 그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아마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살아라. 암을 잘라내고 뭐 태우고 하지 말고 암을 순하게 다스리면서 길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암으로 죽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 이 책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에 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책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